안녕하세요. 크립토TV입니다. 최근에 조정이 바이더딥의 기회라 생각을 하고 내놨던 전셋값이 들어오길 기다린다는 자산가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지난 주말이었죠. 아마 모두가 아시는 김작가TV 유튜브 채널에서 100억대 자산가가 나와서 본인의 이런저런 얘기를 해줬습니다. 바로 그분은 모두가 잘 아시는 개그맨 황현희 씨였는데요. 일단 썸네일대로 이분도 우리랑 마찬가지인 것 같습니다. 가지고 있는 현금은 다 투자를 했었고, 이제 앞으로 주식 이거 두 개만 더 사겠다. 뭐 이런 얘기를 했었는데, 일단 이분의 얘기를 하기에 앞서서 참고로 말씀을 드리면요. 이분은 부동산을 가장 좋아합니다. 부동산을 하기 위해서 미국 주식을 산다고 할 정도로 부동산, 아마 이 100억의 대부분은 부동산일 겁니다. 그리고 그 다음으로 좋아하는 게 미국 주식, 특히 테슬라를 좋아하고요. 그럼에도 비트코인도 사긴 사는데, 자, 이분은 우리처럼 막 올인을 해서 사는 게 아니라 그냥 2,500만 원 할 때부터 조금씩 조금씩 매달 부담 없는 금액으로 계속 사왔다고 합니다. 지금도 이걸 하고 있다고 하고요. 이 사는 이유를 물어보니까 소외되기 싫어서 샀다. 남들 다 사서 오르면 배 아프잖아요. 그래서 포모를 느끼지 않기 위해서 그냥 조금씩 조금씩 산 건데 그래도 제가 알기로 이분의 전체 자산에서 한 10% 정도는 비트코인을 갖고 있는 것 같거든요. 그렇게 욕심 없이 샀더니 그렇게 많이 오른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전형적인 이제 부자들의 지키는 투자를 하는구나. 굉장히 보수적으로 투자를 하기로 좀 유명한 분인 것 같아요. 그리고 이분 얘기를 하는 이유가 이분이 뭐 좋다 나쁘다 뭐 옳다 그르다가 아니라요. 이런 우리의 판단에 상관없이 아무튼 100억 자산이 넘었으면 그래도 상위 한 0.2%는 될 거 아니에요. 2%를 뛰어넘어서. 그래서 배울 점만 한번 뽑아보기 위해서 제가 한번 소개를 해드려 보겠습니다. 뭐 1부작, 2부작 걸쳐서 오래 얘기를 했지만 자, 이분이 한 얘기를 딱 한마디로만 정리하면 지금 사야 된다. 지금이 비겁한 지점이다. 이분 표현에 의하면요. 지금 사서 아마도 이분은 이제 미국 주식을 얘기했을 텐데 길게는 1년에서 1년 반까지 보유하면 무조건 크게 먹는다. 그러니까 거의 바닥 근처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저도 전적으로 동의를 하는데 아까 말씀드렸지만 뭐 100억 자산가 뭐 이렇게 타이틀 달고 다니면요. 있던 친구들 없던 친구들마저도 다 밉상이 됩니다. 질투를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이분은 제가 볼 때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함에도 불구하고 무조건이라는 단어를 썼어요. 그리고 1년에서 1년 반도 굉장히 뒤로 보수적으로 지금 얘기를 한 거고요. 실제로 저는 1년까지는 가지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아무튼 굉장히 바닥 근처에 있는 지점이다라고 얘기를 했고요. 좀만 더 이분의 얘기를 요약을 해보자면 지금 미중 치킨 게임 하고 있잖아요. 분명히 이거 끝난다. 왜냐하면 안 끝나면 다 죽기 때문에 언제가 될지 모르지만 끝나면 기술주, 빅테크 주식 크게 오를 것이다. 이것도 공감을 합니다. 우리는 코인만 보고 있어서 잘 모르실 수도 있겠지만요. 최근 한 달만 보면 나스닥이나 빅테크 주식이 코인보다 훨씬 많이 빠졌습니다. 완전 직접적인 타격을 받은 거죠. 그러니까 당연히 이게 끝나면 불확실성이 거치면 이게 당연히 더 오른다. 뭐 저는 공감이 됩니다. 비록 코인을 뭐 더 많이 들고 있긴 하지만요. 이거 또 하나 빅스 지수라는 게 주식 쪽에 있는데요. 변동성 지수라는 겁니다. 요게 크면 클수록 정말 공포가 어마어마하다는 건데요. 최근에도 뭐 55인가 59인가 아무튼 50이 넘었어요. 50이 넘은 적은 뭐 글로벌 금융위기나 뭐 팬데믹 뭐 이런 거 말고는 없다는 거죠. 그리고 이것도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주식 쪽에서 공포 탐욕 지수가 있는데 요게 예전에 제가 4라고 얘기를 드렸다가 이틀 뒤에 다시 3까지 떨어졌었다. 앞으로는 1과 2밖에 없는 거죠. 아까 말씀드린 뭐 팬데믹 이때랑 글로벌 금융위기, 서프라임 모기지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요 두 개가 최근에 겹쳤기 때문에 무조건 사셔야 된다. 이 비겁한 지점이니까 사셔야 된다를 말하려고 나온 겁니다. 보수적인 사람이 확실하게 얘기를 하려고 나온 건데 문제는 조금 김이 새버렸어요. 왜냐하면 이 방송을 찍고 있는 날 오전에 그러니까 새벽에 이 트럼프가 90일 관세 유예를 하면서 막 나스닥이 12% 올랐었거든요. 그러니까 공포에 사세요 얘기를 했으면 좀 좋았을 텐데 야 이거 좀 김새버렸냐 하면서 멋쩍게 해서 나오긴 했는데 그럼에도 바닥 근처고 지금도 나 더 사고 싶다 이런 얘기를 하긴 했었어요. 그리고 뭐 혹자는 AI 이제 끝났다 얘기를 할 수도 있는데 이분은
AI 아직 시작도 안 했다. 뭐 단언을 하면서 얘기를 했었고요. 또 아까 샀다는 썸네일에 있던 두 개 주식이 하나는 테슬라고 하나는 QQQ입니다. 테슬라를 정말 좋아하더라고요. 빅테크 중에 아무것도 안 사고 테슬라만 계속 사더라고요. 근데 QQQ는 나스닥 100을 추종하는 지수입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보수적인 분도 테슬라를 아무리 좋아한다고 하더라도 그래도 이 변동성이 좀 두려운 거죠. 그래서 보험 차원에서 지수를 들어놨다. 근데 이 지수도 막 6% 오르고 막 계속 6% 떨어지고 했었잖아요. 이것도 요새 크지만 이 두 개를 이제 엄청 샀었고 앞으로 더 살래. 저는 여기에 키포인트가 있다고 봅니다. 지금 다 같이 돈 떨어졌고 없는데 어떻게 너는 더 살 수 있느냐? 부자니까 한번 배워보자는 거죠. 자, 상위 2%를 결국 걸러내는 포인트는요, 남과 달라야 된다면서요. 그 말은 폭락을 했을 때, 이렇게 엄청난 지수들이 폭락을 알려주고 있잖아요. 폭락을 했을 때, 나 돈 없어. 다 돈 없다고 할 때, 나만 살 수 있는 거. 이게 이제 구분이 되는 핵심 포인트가 아닐까요? 그래서 이분은 어떻게 더 살래? 현금을 마련하는지 제가 한번 말씀을 드려보겠습니다. 1포인트죠. 사실 이 부분은 짧게 얘기를 하고 그냥 쓱 지나갔는데 제 눈에는 확 들어오더라고요. 이분이 이제 김 작가에게 사석에서 한 얘기를 왜 했어? 하면서 약간 원망스러운 눈으로 레이저를 쏘고 있죠. 돌발스럽게 나온 부분 같아요. 우리와 마찬가지로 이 황현희 씨도 이미 테슬라 샀고 QQQ 사느라 현금이 없는 상황이었습니다. 근데 어떻게 현금을 마련한다? 아직은 안 들어온 것 같지만 이분이 부동산 좋아한다고 했었죠. 뭐 용산도 집이 있고 성동구도 있고 여러 개가 있지만 속초에 집이 하나 있는 것 같아요. 아마 뭐 별장식으로 뭐 좀 길목 좋은데 이렇게 사두고 뭐 휴가철마다 왔다 갔다 가족이랑 하는 데 같아요. 근데 지금 보니까 속초 집은 뭐 관광 시즌도 아니고 놀고 있느니 그리고 주식은 이렇게 떨어졌으니까 요거 집 내놓자. 그래서 전세 나가면 이제 전세입자가 돈을 줄 거 아니에요. 요걸로 나 더 살래. 요런 얘기를 이제 사석에서 했는데 그거를 이제 김 작가가 방송에서 얘기를 해버린 거죠. 근데 저는 이 부분이 정말 눈에 확 들어옵니다. 다른 거는요, 그냥 좋은 얘기니까 다 뭐 넘어가는데 이게 우리랑 차이라는 거죠. 결국은 속초 집 전세 아직 안 쓴 포인트가 있었다는 거죠. 그래서 요거를 통해서 현금을 뽑아내는 게 다르구나. 지금 뭐 이 근처에 산다면 어마어마한 수익을 거둘 수 있겠고 역시 우리랑 더 격차가 벌어질 수도 있겠구나. 이게 포인트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걸 좀 두 가지로 우리가 한번 해석을 해보면요. 첫 번째 이분이 잘한 거는 분산 투자를 했다는 겁니다. 그렇게 부동산을 좋아함에도 부동산, 주식, 비트코인 그리고 뭐 얘기는 안 했지만 뭔가 나눠져 있을 수도 있겠죠. 그리고 테슬라를 워낙 좋아해도 테슬라 몰빵이 아니라 QQQ라는 지수를 샀다. 뭐 나스닥이나 뭐 이런 지수를 샀다. 굉장히 보수적으로 분산을 해놨으니까요. 할 게 있다는 거죠. 하나에 올인을 했으면 팔 거 자체가 없습니다. 죄다 떨어졌으니까. 그래서 뭐 이게 부동산이 될 수도 있고 국채나 금이나 주식 여러 가지가 될 수도 있는데 참고로 1990년에 해리 마코위츠라는 그 노벨 경제상을 탄 분이 있는데요. 경제학상 탄 분이 있는데 그 논문을 제목을 한마디로 요약을 하자면요. 상관성이 낮은 자산에 분산 투자를 해라. 상관성이 낮다. 즉 주식과 국채, 주식과 금, 뭐 이런 거지. 주식 내에서 같은 걸 비슷한 걸 빅테크를 여러 개 사면 결국 죄다 떨어지잖아요. 그래서 이게 뭐 별거 아닌 것도 같지만 노벨 경제학상을 탔다는 거죠. 그리고 우리가 투자의 역사를 좀 공부를 해보면요. 사실 분산 투자에 대해서는 뭐 예전에 그 솔로몬 왕 있을 때부터 뭐 2000 몇백 년 전부터 우리 다 분산해야 된다. 부동산을 갖고 있고 뭐 주식을 갖고 있고 현금을 갖고 있어야 된다. 이 개념은 있었는데요. 근 2000년까지 1990년이 될 때까지도 상관성이 낮은 자산을 분산 투자해야 된다는 사람들이 별로 주목을 안 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게 이제 저는 좀 포인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저도 요새가 아니라 뭐 작년 하반기부터 계속 강조를 드렸던 게 저도 실패를 많이 해보니까 한번 따라 해보자 이런 부자들의 행동을 그래서 해지 자산을 그렇게 강조를 드렸던 겁니다. 근데 우리는 뭐 부동산이 많은 것도 아니고 뭐 국채를 살 만큼 금을 산 만큼 여유가 있지 않잖아요. 그래서 제 나름대로 계속 던져보는 겁니다. 예금으로 묶어보면 어떨까?
그러면 깨야지 이제 현금화 할 수 있잖아요. 이자를 포기하고 주식을 좀 사보면 어떨까? 특히나 제가 삼성전자를 택한 이유는요. 삼성전자 같이 안 움직이는 주식이 없더라고요. 일단 욕의 욕도 정말 바가지로 많이 먹은 데다가 엄청 저평가가 됐죠. 그리고 엄청 많이 오르면 플러스 5%, 엄청 떨어지면 마이너스 5%니까 상대적으로 거의 뭐 국채 수준으로 이거 가격이 안 움직이는구나. 그래서 뭐 삼성이 뭐 5배, 10배 될 걸 생각하고 샀을까요, 제가? 아닙니다. 그냥 현금을 대신하기 위해서 샀다. 변동성이 작으니까. 또는 제가 또 종종 했던 얘기로 차라리 살 거 없으시면 올라갈 때 뭐 살 거 없잖아요. 좀 떨어질 때도 살 거 없으면 비트코인을 사놓으셔도 좋습니다. 저는 현금을 사는 기분으로 삽니다. 이렇게 했던 거 기억나실 겁니다. 왜냐면 알트코인보다 오를 때 덜 오르지만 떨어질 때 덜 떨어지니까 요거 아직도 뭐 바꿔 먹을 수 있죠. 언제든 팔아서 정말 떨어졌을 때 알트코인을 살 수도 있고 하니까. 그래서 저만의 방식으로 이런 걸 이제 바꿔본 거죠. 제가 뭐 이런 게 있으면 좋은데 부동산이 없잖아요, 우리는. 그래서 이런 식으로 좀 표현을 했다라는 생각이 들고요. 자, 두 번째, 황현희 씨가 우리랑 다른 게요. 가용 자산, 그러니까 갖고 있는 투입할 수 있는 돈을 올인을 하지 않았다. 올인을 안 했으니까 뭔가 팔 게 자꾸 여기저기서 주머니가 나온다는 거죠. 즉, 욕심을 줄이고 욕심을 없앴다는 건데요. 이게 정말 포인트입니다. 우리는 현금을 보면 뭐 가만두지를 않고요. 막 안절부절 하잖아요. 근데 욕심이 없어야 예금을 할 수 있어요. 지금 인플레가 몇 퍼센트 시대인데 예금이 웬 말이냐 하실 수 있는데 이럴 때 엄청 빛을 발하겠죠. 뭐 삼성전자가 웬 말이냐. 비트코인 이거 뭐 꼴랑 2배 많으면 2배 오를 텐데 지금 비트코인 나보고 사라고 이게 아니라 요걸 살 수 있는 건 결국은 욕심을 낮춰야 할 수 있다. 지금 이런 거 있으면 얼마나 기분이 좋을지 아마 뭐 해보시면 아실 것 같고요. 이런 것도 마찬가지죠. 부동산, 국채, 금, 주식을 분산을 해놓는 것도 욕심을 없애야 가능하다. 그래서 예를 들어 보면요. 우리 대부분 아마 알트코인 올인했던 경험 많이 있으실 텐데요. 이게 이제 잘 되면 좋죠. 상승을 하면 좋은데 항상 안 되면 어떻지? 잘못되면 어떡하지? 최근에도요. 또 대표적인 예가 하나의 코인에서 나오게 됐는데요. 만트라라는 코인 아마 저희 채널에서 많이 언급을 안 하긴 했는데 RWA 코인 중에서 너무 잘 나가서 저도 배가 많이 아팠던 코인입니다. 저는 온도를 좋아했지만 이 만트라가요. 뭐 이게 지금 21년도 고점이거든요. 21년도 고점은 우스울 정도로 이미 뭐 엄청나게 올라서요. 최근까지도 2월 말까지도 비트코인 떨어지고 알트코인 죽상일 때 혼자만 뭐 어마무시하게 올랐던 코인입니다. 뭐 저도 와 이거 샀으면 좋았을 텐데 했었겠죠. 근데 이제 쭉 떨어지다가 어제 새벽이었던 것 같은데요. 이게 뭐 마이너스 87%까지 떨어집니다. 참, 뭐 좋은 코인이라고 저도 생각을 얼핏 하고 있었는데 엄청 떨어진 게 뭐 노무라 홀딩스에서 이렇게 떨어지기 직전 한 3일간 그러니까 어떻게 알았는지 모르겠지만 뭐 엄청 팔았다는 말도 있고요. 또 뭐 중앙화 거래소에서 청산이 됐다는 말도 있는데 제가 드리고 싶은 말씀은 예상을 할 수 없다. 상승만 하면 좋은데요. 이런 작은 알트코인 비트 이더가 아니면요. 저는 이렇게까지 올인을 할 정도로 큰 믿음이 없다. 왜냐면요. 엄청 당해봤습니다. 아무리 좋아 보여도 그래서 저는 알트코인, 비트 이더를 제외한 알트코인은 5% 이내는 안 삽니다. 이거 더 많이 사면 어떻게 되는지 많이 겪어봤으니까 큰일 나는 거 아니까요. 그래서 혹시라도 5%, 3% 이내로 샀는데 그래도 이 코인들이 오를 수 있죠. 그래서 5%가 뭐 10%가 넘어간다. 뭐 13%가 됐다. 그러면 한 3% 덜어냅니다. 이거 너무 많이 올라갔는데 하면서 조금씩 덜어내면서 간다 할 정도로 저는 비트 이더 외에는 조금은 비중을 줄여야 된다 생각을 합니다. 제가 쫄보라서 그런 것도 있어요. 그리고 뭐 또 하나 뭐 지금 우리가 예상 못한 트럼프의 지금 관세의 변덕의 끝판왕을 보고 있죠. 그러니까 이 자체를 예상하는 게 의미도 없다. 뭐 차트를 보신 분들이 뭐 맞췄다, 뭐 매크로를 보고 맞췄다. 저는 다 믿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당장 트럼프가 다른 말하면 또 바뀔 수 있거든요. 자, 예를 들어보면 지금 1+1 유예, 그러니까 캐나다랑 멕시코가요. 원래는 2월부터 25% 들어갔어야 됐는데
한 달 연장해줬죠. 그리고 한 달 되니까 또 연장을 해줬습니다. 멕시코, 캐나다 25% 얘기를 드린 거예요. 그러다가 4월 초에 정말 엄청난 관세 폭격을 예상치 못하게 너무 높게 또 쐈었고, 그 뒤로 이제 본인도 안 되겠는지 90일 유예를 발표했었죠. 그리고 그 뒤로 저번 주말이었죠. 전자기기, 뭐 반도체나 뭐 스마트폰이나 면제를 한다고 했다가 다시 어제 새벽이었나요? 아니지롱, 뭐 이거 일시적이었지롱, 하워드 루트닝이 또 얘기하고 있고, 앞으로 뭐가 나올지 모른다는 겁니다. 90일 유예 그 시점에 또 어떻게 바뀔지 모른다. 그래서 제가 볼 때는요, 이걸 예상을 하는 것 자체가 지금은 의미가 없고요. 트럼프를 욕하는 건 더더욱 아무 소용도 없고 내가 바뀌는 것도 없다. 그래서 내가 변동성을 대비를 하는 전공법을 항상 준비해 놔야겠구나. 이게 내 자산을 불리는 가장 빠른 길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결론은요, 항상 욕심을 줄이면서 하락도, 상승이 아니라요, 하락도 대비해야만 진짜 바이더 딥을 할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물론 지금은 대부분의 사람들이 살 돈이 없거나 뭐 분산이나 해지해 놓은 게 없을 수도 있겠지만 괜찮습니다. 저도 뭐 비슷해요. 지금 저도 뭐 실패를 하면서 계속 노력을 하는 거고요. 지금은 못 하시더라도 올해 내에 그리고 평생 투자를 하시면서도 또 분명히 엄청난 상승과 하락을 우리 수없이 아마 마주치게 될 텐데요. 그때는 반드시 과거의 내 실수를 토대로 하락도 대비할 수 있는 분산 투자, 그리고 남들이 못 살 때도 나는 살 수 있는 나만의 해지 자산을 만들어 놓으시길 바라면서 이만 물러가겠습니다. 시청 감사합니다.